최고 중에 최고인 특수부대들이 사용하는 특수전 전용 대검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칼과는 달리 사람을 통째로 베어버릴 수 있는 특수전 칼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역사를 통틀어 칼은 군인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화약을 이용한 화기가 등장하기 전부터 칼은 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도 각국 군대에서 필수품으로 칼을 지급하죠. 물론 요즘은 장거리 무기가 발달해서 전쟁에서 칼이 전투 중에 사용되는 빈도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최근 군용으로 지급되는 대검들의 크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중세시대 기사들이 착용하고 다니던 거대한 검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이죠. 보병의 사정거리는 칼의 길이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었던 과거와 달리 총이라는 무기가 등장하면서 보병의 사거리가 칼과 같은 무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의 칼들은 단지 총기를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적이 코앞까지 들이닥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이죠. 특히 2차 세계대전부터 이런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총검과 단검이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보기 힘들어지며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칼은 사실상 다용도 도구 수준에 그쳤는데요. 풀을 해치거나 보급품을 뜯거나 하는 용도 등으로 말입니다. 그럼 굳이 그런 다용도 도구를 인당 하나씩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잘 쓰지도 않을 총검수를 가르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기가 발달하고 시대가 변해도 결국 전투 상황에서의 근접전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시가전이 많아지는 요즘 추세에선 초근접 상황에서 총을 이용한 전투보다 칼을 이용한 전투가 용이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탄이 부족한 상황이나 기타 여러 상황에서 총검술은 장병 스스로를 지키고 적을 제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건 영국군의 포클랜드 전쟁과 이라크 참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국군은 포클랜드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모두 착검 돌격을 감행했는데요. 무슨 태평양 전쟁의 일본군을 보는 듯한 느낌이지만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상황 중에서 특히 이라크전이 묘미였습니다. 시아파 민병대 100여 명에게 포위된 영국군은 설상가상으로 탄약도 떨어졌는데요. 본부에서의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었기도 했지만 지휘관은 그때 착검 돌격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포위망을 뚫은 것도 기적인데 부대원 중 3명만 경상을 입는데 그치며 전원이 생존했죠. 심지어 민병대는 35명이 죽고 9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2004년 이라크 전쟁 당시 총검 돌격을 상상도 못했던 적들은 소리소문 없이 칼을 들고 온 부대원들의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 총검술은 쓸만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줬죠. 심지어 미래 공상 영화인 스타워즈에서도 칼을 들고 싸우니 앞으로도 총검술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2019년부터 총검술을 폐지했고 지금도 총검술이 더 이상 현대전에서 쓸모가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검술을 사용하는 일이 극히 드물더라도 유사시 병사의 목숨을 살려주고 상황을 타개할 비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알아두어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굳이 영국군의 최근 전투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없이 최근에 나오는 보병용 소총에도 착검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본다면 방산업체와 군사 전문가들도 총검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2019년 총검술을 폐지한 한국군과는 대비되죠. 이런 보병도 칼을 아직 못 버리는 상황에서 더 은밀하고 조용히 작전해야 하는 특수부대원들은 칼이 더 중요할 것만 같습니다. 그럼 최신 무기와 전술을 선도하는 집단인 전세계 특수부대는 칼과 총검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특수부대원들이 수행하는 훈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특수부대 모두 시스테마나 크라브마가 등 각자만의 근접전투 기술을 연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원들에게 해부학을 교육시켜 칼로 적의 급소를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이 가속화되며 건물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일이 많아지자 칼을 이용하는 전투교범도 빠르게 발달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아시아의 많은 무술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근접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특수부대 중에서는 각자를 대표하는 칼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부대 칼 중에 최근 인지도가 가장 높아진 건 바로 카람빗입니다. 마치 반달처럼 생긴 독특한 디자인의 카람빗은 아저씨, 테이큰, 존윅3 같은 유명 액션 영화에 연달아 등장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최종 보스를 맞는 악역들이 자주 사용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죠. 원래 카람빗은 인도네시아에서 고대부터 사용되던 다용도 칼이었습니다. 짐승의 발톱과 같은 모양으로 빠르게 찌르기에 특화되어 있죠. 나아가 칼 손잡이의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링이 달려있는데 이 링 덕분에 충격에도 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현대 군용 나이프 제작사들은 카람빗을 호신용과 전투용 장비로 재해석하여 발매하기 시작했고 이게 특수부대에도 시험적으로 흘러들어갔죠. 속도도 효능도 좋아서 쓸만은 했지만 군용으로 제작되는 다른 칼들에 비해 내구성이 약한 탓에 대부분의 부대에서 정식으로 채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매우 소수의 해외 특수부대나 경찰 조직 등에서 간혹 카람빗을 사용하는 상황이죠. 내구성은 최고가 아니더라도 효과는 어느 정도 좋다고 보여지니 여기저기서 점차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추후 시간이 지나며 카람빗이 개선되고 인지도가 더 높아지면 머지않아 실제 특수부대에서도 정식 채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카람빗을 제외하고도 또 아시아 출신 칼이 있는데요. 바로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네팔 출신 용병부대 구르카가 사용하는 쿠크리입니다. 원래 쿠크리는 네팔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칼이었는데요. 전투용으로도 쓰이긴 했으나 마체테나 도끼와 같이 다목적 공구로 더 널리 사용됐죠. 무게균형이 앞쪽으로 쏠려있고 내려치기에 적합한 디자인이라 전투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특성 덕분에 더 유용하기도 한데요. 특히 무언가를 강력하게 잘라버릴 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전투에서 직접 칼을 사용하는 찰나의 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칼은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쿠크리는 애초에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는 녀석이라 이런저런 데 갖다 쓰기엔 정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용으로서 꽤나 적합하다 보니 네팔의 구르카 용병들이 영국군으로 참전하면서 항상 쿠크리를 들고 명성을 떨치게 되니 자연스럽게 쿠크리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이런 명성을 쌓는데 가장 큰 공을 들인 것은 바로 2010년 어느 기차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인데요. 2010년 기차에 타있던 한 구르카 용병이 40명의 날강도 집단을 마주치자 쿠크리 한 자루로 40명의 날강도를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기차가 좁기에 다수가 한 번에 덤비지 못했다는 점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르카 용병 그 한 사람과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쿠크리라는 칼에 관심이 쏠렸죠. 덕분에 쿠크리는 오늘날에도 구르카 용병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비로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구르카만 카쿠리를 쓰는 것이 아닌데요. 프랑스군 젠지 특수부대도 익스트림 레이시오사와 협력하여 특수 제작한 쿠크리를 휴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군의 구르카가 쿠크리를 사용한다면 영국을 대표하는 특수부대인 SAS는 무슨 칼을 사용할까요? 오늘날 SAS는 현대전에 맞게 특수 제작된 SAS-NG라는 검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받긴 하지만 SAS를 대표하는 무기는 아닌데요. SAS를 대표하는 칼은 부대 로고에 그려진 페어베른 사익스입니다. 페어베른 사익스는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에 앞서 SAS에게 지급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롭고 가느다란 디자인 덕분에 빠르게 찌르는 공격에 특화되었고 단순하지만 실용적인 만큼 오랫동안 특수부대의 사랑을 받아왔죠. 비록 오늘날에는 군용 목적보다는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지만 그 상징성 때문인지 아직도 현역으로 사용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그럼 세계에서 군사력이라고 하면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미군은 과연 어떤 칼을 이용할까요? 미군을 거쳐간 칼도 종류가 워낙 많지만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1942년부터 미 해병대에 지급되기 시작했던 온타리오 K바입니다. 강력해 보이는 특유의 디자인 덕분에 영화에서도 K바의 영감을 얻은 칼이 자주 발견됩니다. K바의 투박한 외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조가 간단하고 관리도 쉬워서 2차 세계대전 때 정글과 열대우림이 무성한 태평양에서 작전했던 미 해병 특수부대 레이더 사이에서 특히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후 이들의 활약이 널리 알려지자 레이더가 사용했던 칼이라며 민간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받았고 오늘도 미 해병대를 대표하는 현역 장비로서 꾸준히 애용되고 있죠. 참고로 K바는 미 해병뿐만 아니라 빈라덴을 사살한 미 해군의 전설적인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도 사용한다고 하니 수집가들이 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목숨을 책임지는 군용 장비의 가장 중요한 점인 높은 신뢰도와 쉬운 관리 방법을 가장 교과서적으로 지켜낸 칼이라고 볼 수 있죠. 네이비실은 이런 수많은 K바 중에서 특히 마크3 K바를 정식으로 채택해 사용 중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알아봤나요? 서방 국가와 단단히 척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소련의 특수부대 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방 국가에 비해 소련의 특수부대 칼은 조금 특이한데요. 칼에서 총탄을 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장비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일명 발리스틱 나이프라 불리는 장비죠. 발리스틱 나이프는 1970년대 러시아 국방성과 소련 KGB가 만들어내라고 요구해서 NRS-2라고 불리는 이 장비를 만들어내는데요. 칼 손잡이에 총알을 내장하고 있는 게 그 특징입니다. 칼을 적을 향해 든 뒤 총을 쏠 수도 있죠. 실전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러시아군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총검이지 않나 싶네요. 그런데 미디어가 제대로 없던 과거에 이 칼이 처음 등장하자 서방은 칼에서 총탄이 날아가는 게 아닌 칼날이 발사된다고 착각했는데요. 심지어 위력도 과대평가되어 미국에서는 이 무기를 아예 금지시키는 법까지 생겼습니다. 유명 FPS 게임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에서는
이 칼이 스페츠나츠 장비로 소개되며 많은 플레이어가 애용하는 장비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장비가 러시아에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만들어두긴 했는데 특수작전용으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은밀하게 적을 사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칼을 쓰지 않고 총탄을 쏘아버린다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소련에 대한 환상을 바탕으로 잘못 알려진 무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리스틱 나이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당시에도 이미 소음기를 부착한 특수작전용 총기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으니 특수부대에서 굳이 이런 무기를 채용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발리스틱 나이프는 듣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안성맞춤인 무기긴 하죠. 결국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섞여 언젠가 특이점이 오고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는 신무기가 등장하는 법이니 그런 점에서 군용 나이프 역시 다른 무기에 비하면 발전이 더디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이상 오늘은 특수부대의 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